예, 많은 분들이 그 유유부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용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용산도 그 유유부지인데 그 유유부지를 대규모 단위로 개발하고 또 대규모 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 가치가 크고 미래에 그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투자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고 또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산 이외의 곳에 대한 투자처는 없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산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용산 구락에서 모두 다 같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A급지가 있고 B급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구별할 줄 아실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휴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휴부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서울시에. 그중에서 어떤 게 A급지이고 또 어디다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인지 잠시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에 좀 나왔죠. 감사원에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다가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롯데가 이 상암동 부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국제업무단지 스몰 조그마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규모 판인데 이 땅을 2013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무려 6년이 넘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지 곰곰이 살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전통시장이 17개나 근처에 있는데 그중에 16개의 전통시장은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17개 중에 딱 한 곳만 이곳을 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생이라는 대의 명분 하에 결국 이 프로젝트가 무려 6년간 방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런 늦장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서울시에 주의 경고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의미한 바가 큽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사직 2구역입니다. 사직 2구역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곳을 재개발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항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중에 받았습니다. 4월달 일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곳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제는 재개발로 가라라고 판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또 멈춰 있다 보니까 감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직 2구역의 열악한 거주 여건이 지속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침해됐다. 또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 서울시에 주의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늦장 개발도 하지 말고 재개발할 곳은 빨리 재개발로 돌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휴부지, 그리고 재개발, 특히나 유휴부지를 투자할 때 왜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놀고 있는 땅처럼 보이는 그런 개발의 잠재성을 듬뿍 안고 있는 곳이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땅값과 집값이 다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례로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 바로 발표되자마자 5천만 원 넘게 지금 억 단위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이 좋아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버튼이 용산 같은 경우에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이 있죠.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그곳을 지금 가보시면 또 아직도 허허벌판입니다. 그 중에 이쪽에 지금 호텔만 하나 들어온 게 된 건데 국내에서 가장 큰 호텔이 들어왔습니다. 32층, 34층, 40층, 3개동 1,700실이 넘습니다. 최대 규모가 이 용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만큼 용산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이쪽이 지금 투자를 미리 선점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과거에는 단순한 관광버스 터미널 유휴부지였는데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또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전부지. 현대가 인수해서 4조 원짜리 10조 원이 넘게 주고 인수한 다음에 이곳에 이제 드디어 2026년까지 이것을 또 개발하겠다 뉴스가 나오고 발표되는 순간 계속해서 땅값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 121만 명, 경제적인 파급 효과 265조 원, 어마어마하죠. 이래서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이고 주변의 투자처로서 이것을 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1조 6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개발. 사실 지금 서울역 북부 쪽, 남부 쪽에 있는데 위쪽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쪽에 1조 6천억.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하나그룹이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주변의 땅값이 또 움직이죠. 바로 그 일대가 또 술렁이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그룹에서 이곳을 랜드마켓처럼 이렇게 짓겠다. 코엑스 크기의 5배 정도로 짓겠다. 복합 사업시설을 만들겠다. 얼마나 여기에 많은 일자리 창출됩니까? 따라서 이런 유휴부지들은 항상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유휴부지가 그러면 왜 이곳이 중요한가?
여기 공통점들을 찾아보시면 일단 입지가 뛰어나다. 예,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주거, 편의, 업무시설 등 복합 상업시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되면 주변에 많은 변화가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결국은 땅값과 집값 등 부동산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런 유해부지들이 개발이 완료되거나 혹은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서 지금 잠재성을 안고 있다는 것, 예, 그것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서울시 유유비제가 수십 개가 넘다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낱낱이 하나씩 하기에는 방송 시간도 문제고 또 어떤 특정 지역을 제가 톡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때 하나씩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지금 현재 보유하거나 매각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땅들이 쭉 있죠. 예, 부지가 나오고 또 철도 부지, 유유부지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용산 그 지금 정비창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방화, 고덕, 군자 다 나옵니다. 청량역 근처까지 전부 다 이런 대상지 지역에 대해서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예, 전체를 다 일일이 말씀드린 건 지금 좀 힘듭니다만 일단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느냐, 또 유유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복합 상업시설이라든지 일자리가 창출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이쪽에 교통 인프라라든가 환경 인프라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일일이 세미나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이런 유유부지 중에 혹은 컴팩트시티, 예, 이러한 것들을 좀 공약을 실행하고 있죠. 북부 간선도로 위라든가 연희동 교통사업, 또 증산 빗물 펌프장, 자, 이런 것들 지금 여기에다가 뭔가를 다시 져서 위에 복합시설을 만들고 그곳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이곳에 고밀도 복합 개발하겠다. 예, 컴팩트 시티인데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정말로, 예, 하나의 어떤 불필요한 곳, 어떤 유유부지 같은 곳을 멋있게 탈바꿈해서 이렇게 사진처럼, 예, 바꾸고 있습니다. 전 보시다시피 그냥 다니는 일반 그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북부간선도로 위에다가 이곳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컴팩스 시티를 다 조성하겠다는 거죠. 예,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차들이 다니는데 위에는 하나의 또 다른 자그마한 도시가 생긴다. 그 위에는 복합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또 하나의 그림은 뭐죠? 이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동서울 터미널 향후 조감도입니다. 자, 지금의 터미널 자리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버스들이 오가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예, 주차장 같은 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동산 값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이미 개발이 됐고 이제 착공 준비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안 되고 있는 또 유유부지는 어디가 있죠? 예, 바로 서초 남부터미널. 자, 이런 곳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계속 개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산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용적률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처럼, 예, 롯데 상암동 부지처럼 몇 년처럼 계속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된다. 그러나 그 언제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남부터미널도 보시는 동서울 터미널처럼 이렇게 변신의 과정을 분명히, 예, 빠른 시일 내에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슷한 것들이죠. 자, 용산 지금 국제적 업무단지, 자, 텅텅 비어있는 저 유유부지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로 이런 유유부지가 이런 모습으로 청사진을 보여주다시피 분명히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마치 맨하탄의 허드슨 야드처럼 이런 모습들이 2025년도에 바뀌는데 벌써부터 이미 땅값, 집값 모든 게 다 뛰고 있죠. 특히나 맨하탄에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원룸의 한 달 임대료가, 예, 자그마한 원룸 하나가 570만 원.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를 570만 원, 600만 원가량 원룸을 받는다는 거. 예, 물론 뉴욕이긴 합니다만, 예, 한국도 지금의 월세나 전세값이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인가. 예, 특히나 이런 어떤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공포감, 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난 유동성 자금, 갈 곳 없는 이 유동성 자금이 현재 부동산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 특히나 저금리에 대한 기대 심리,
금리를 더 올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릴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내년에는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시장적인 대기자들의 심리나 지금 수요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에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까처럼 유유부지, 그 수십 개 유유부지 중에 어떤 곳이 최고의 투자처인가? 용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산과 같은 성공 투자처는 어딜까? 과연 미래의 가치가 크고 변화의 폭이 넓은 곳, 큰 곳, 그것은 어디일까? 그 수십 개 중에 하나하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 인프라, 환경 인프라 여러 가지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체크 포인트를 가지시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 투자 여력이 되는지 그 투자력에 맞춰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방법입니다. 그럼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세미나 때 오셔서 고민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는지 어떤 투자처가 과연 나한테 적합한 거지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의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의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죠. 나카무라 미츠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투자할 때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분석과 판단하는 능력이 크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의지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